이번에는요. 화제의 당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을 끈 당선자들이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 이분은 뭐 대단한 화제를 모았죠. 대한민국은 조국, 강남은 고향이다. 애국가 부르며 눈물 흘린 태구민, 태용호입니다. 이름을 바꿨죠. 탈북자 출신 첫 지역구 의원 당선됐습니다. 강남에서요. 북한 테러 대비 유세 때 방탄조끼를 입었다는 내용이 또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군요. 자, 그럼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초심을 잊지 않고 강남 주민들의 그런 마음과 민심을 대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칠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보수세가 강한 강남벨트에서 당선이 된 탈북민 출신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는 탈북민이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 이제 넘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이 비례대표로 한 번 있었습니다. 조명철 의원. 예. 근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 이 의미는 예. 단순히 탈북민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같은 어떤 그 국민으로서 받아줬다라는 의미,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강남에서 예. 이 태구민 의원을 이제 태구민 당선인을 당선시켰다는 의미는 예. 강남벨트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 즉 좀 전문인이거나 예. 혹은 또는 어떤 보다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능력이라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중산층 이상의 어떤 지역구 자체가 사실 전체 지역구에서 가장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단순히 탈북민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태구민 당선인이 갖고 있는 능력, 예. 즉 외교적인 능력, 예. 외교관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의 예. 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식견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인 어떤 전문인으로서 받아줬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사실 태구민 의원의 어떤 아까 당선인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변화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 최인종 변호사. BBC, 영국 BBC 방송에서 예.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예. 강남 스마일. 아시다시피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강남이라고 하면 예.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지 사실 않습니까? 강남이 전세도 좀 약간 브랜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트렌디하고 예.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에 다른 사람도 아닌 탈북민이 강남이란 상징적에 와서 웃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 강남 스타일을 스마일이다. 강남 스마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봤을 때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그 핵심 특별하고 이 특별한 당선인이 이번 그 서울에 있는 강남의 태구민 후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그 다른 지역과 달리 그 어떤 선거운동 캠페인이 역전된 내용이 들었습니다. 무슨 예. 말씀이냐면은 예. 오히려 민주당 후보 측에서 이 태구민 후보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오히려 공산주의적 색채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강남에 예.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어떻게 과거 보면은 같았으면 보수 진영에 그렇죠. 질문을 했다는 그와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했었는데 예. 그와 같은 것을 그 강남 주민들이 딛고 서서 예. 당선시켜줬다는 점에서 어떤 강남 구민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성숙한 판단을 예.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정한 판단을 해줬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김형호 그 공관위원장이 예.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 태구민에 대한 강남 공천은 이번 공천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었는데 예. 나름대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 북한 엘리트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예. 적지 않은 파장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 평론가 하신 말씀 있어요? 저요? 예. 저는 좀 의견이 많이 달라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태구민 후보 강남 갑에 예. 그 공천할 때 예. 미래통합당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천하는구나. 그렇게 또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념형 후보잖아요. 예. 이념형 후보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류의 자존심 예. 그런 주류형 보수인 강남 갑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강남 쪽에서 찍어는 주는데 예. 이게 뭐야 공천이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조직들이나 예. 그런 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태구민 후보를 공천하는 걸 보면서 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진짜 그 지역구와 후보의 색깔 이런 것들도 맞추지 못하는 그 전략 없는 공천을 했음에도 예. 그래도 강남 갑이니까 찍어줬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른 설명을 좀 네. 해주셨어요. 아무튼 뭐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주목을 끄는 당선자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941생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을 굉장히 압박했던 후보자들이었죠.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압박수위 높이 납니다. 여기 보면 뭐 서초동 집회 주도 김남국, 접전 끝에 신승, 김용민, 조국 저격수, 주광덕 제물로 당선, 비례 최강욱, 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다 이런 말 했었죠. 당선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다음 기사 보시죠. 검찰 할 일은 한다지만 정권 겨냥 수사 경로 수정하는 건가 물음표가 딱 찍혀 있습니다. 울산 선거 수사 방식 등 조정 관측이 되고요. 뭐 신라젠 수사도 동력을 잇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나 윤석열 흔들림 없이 수사하라 이런 주문을 했지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 힘이 여당으로 완전히 쏠려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인물들이 국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김학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저는 유권자들이 김남국, 예. 김용민, 최강욱 후보를 당선시킨 거는 예. 그만큼 윤석열 견제해라. 그 힘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예. 조국 장관의 예. 어떤 친분도 있었고 지지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예.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특히나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예외일 수 없다. 견제 예. 받아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표 안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윤석열 총장 지금 여권 내에서는 뭐 사퇴 뭐 이런 거 거론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기가 2년으로 이제 보장이 된 것이고 예. 거기서 뭐 아주 특별한 잘못이 있다 그러면 탄핵이 충분히 가능해요. 3분의 1로 소추할 예. 수 있고 2분의 1로 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사퇴시킬 이유가 없죠. 지금 뭐 큰 잘못이 없는데.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예. 견제는 견제를 받고 이분들은 또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이제 예. 시급하게 예. 정착시키고 각자 역할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은? 일단은 뭐 지금 윤석열 압박수위 높이나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예.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예. 내용적으로 보면은 금융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거든요. 집권당이. 저는 이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 의혹이 있다면 예. 떳떳하면 윤석열 수사해라. 수사하고 그다음에 별거 안 나오면 책임져라. 이게 순서지. 예. 수사 자체를 이렇게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게이트로 연결돼 있는 거를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면 예. 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예. 수사는 진행돼야 되고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예. 수사 결과를 두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수사 과정에서는 그 어떠한 외압도 받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입장을 보시네요. 예, 이종구 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아마 그 이 뭐 게이트 그러니까 그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뭐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지금 거론됐던 분들은 전부 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최강욱 당선인은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아까 그 청문회 전에 예. 윤석열 검찰 후보자를 예. 검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제로 검증했을 때 예. 봤다고도 했어요. 이 예. 내용을. 그러면 그 자신의 직무를 지금 유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비판에 나선다는 예. 건. 또 한 가지는 여기 당선된 분들 검찰총장과 후보 이 청문회 때 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그 부인과 장모에 대한 비리를 언급했을 때 예. 전부 방어한 분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과거에 지난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주진우 기자 예. 당장 나서서 그런 비리가 어디 있느냐 옹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입장을 바꾼다. 예.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긴장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요. 자, 이번에는요. 일명 기사 때 잠시 소개해드렸는데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몇 가지 전 발표를 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려는 여당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하위 70%이 입장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뭔가 좀 이렇게 대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민주당 3달 중에 전 국민 지급 이끌 것이다. 청와대 여야 합의 이뤄지면 아마 100%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힘을 가진 여당, 슈퍼 여당입니다. 슈퍼 여당에서 100% 얘기하는데 정부가 아닙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준을 발표했는데 20억, 시가로 한 20억 정도 집 있으면은 제외됩니다, 대상에서. 그리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현금으로 은행에 한 1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자 소득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또 이거 제외된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상의 30%를 제외한 70%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모든 국민의 삶을 국가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에 신속히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추경 예산의 사흘 중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뭐 70%든 100%든 아무튼 뭔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정부는 70%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요,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짓지 않고 있는 예산을 좀 바꿔서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빚 없이 지출 조정 기금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국방비, 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까지 탈탈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추경안 보니까 재원이 이렇게 됩니다. 무기 도입 납부 일정을 늦춰서 국방비에서 재원을 충당한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 이거 여기서 또 조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스텔스기 살 돈으로 재난지원금 국방비 9천억 삭감입니다. 이 돈 빼서 여기다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표 좀 봐주세요. 표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눈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돈을 갖고 올 것인가. 국방 예산 삭감 9천억쯤 됩니다. 여기에 이제 스텔스기 구입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 6,900억 정도. 연가 보상금, 연가 수당 있는데 그거에서 빼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진원 변호사, 일단 국방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평화의 시대가 왔나 봅니다. 칼과 창을 쟁기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의 어떤 그 위협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군력이나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스텔스기를 빼서 이렇게 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그냥 소비시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뺄 데가 없었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이번에 보면은 이 공무원 이 수당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2년 동안 선거가 없는 게 맞긴 맞나 봅니다. 제 기억에 공무원이 대략 한 300만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각 투표로 보면 거의 1,000만에 가까운 그 공무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전에 이런 얘기가 없다가 선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선거 끝나고 다음 날이었어요.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 공무원과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들의 어떤 허리를 쪼아맨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무원 내부에서 어떤 반발이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도 20억 집 있으면 재난지원금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20억 어딥니까? 강남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곽 교수님, 한 4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조달을 하는 국방비하고 공무원들에게 갈 돈에서 일단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빚 없이 이렇게 예산을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좋죠. 그런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 짤 때 잘못 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스텔스 기능 같은 부분을 빼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외국한 평형 기금은 이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화를 더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동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2조 8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잘 보고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체중이 늘어서 요즘 말로 확진자가 되고 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네요. 그런 분들을 위한 집콕 운동이 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배울 수 있는 알짜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동작으로 코어의 힘과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용 동작으로 상체를 회전해서 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하게 무릎을 올려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과 발을 몸 뒤에서 마주치게 하는 동작으로 협응력과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는 데 좋은 동작입니다. 약간 택경 같아 보이는 건 안 비밀.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에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네,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